안녕하십니까?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 네, 이번 주가 11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11번째 강의. 이번 11주차 강의 주제는요. 뭐 조금 뒤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먼저 앞에 표지에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저기 왼쪽 하단에 있는 게 저게 뭐냐면 유체, 특히 액체의 점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끈적끈적한지를 갖다가 측정하는 점도계예요. 저기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끈적끈적한 정도,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측정하는 점도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림이 굉장히 작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게 뭐냐면은 바로 또 마찬가지로 유리관으로 되어 있는 점도계예요. 아주 좁은 모세관을 갖다가 액체가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그 빠져나가는 속도를 갖다가 측정하는 것이죠. 얼마만한 시간이 그 모세관을 갖다가 빠져나가는데 걸리는지. 그러니까 점도가 높은 거는 아주 좁은 틈인 모세관을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점도가 낮은 물처럼 점도가 낮은 그런 물질인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리겠죠. 그러한 그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이동하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이제 점도를 갖다 구하는 모세관 점도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점도와 관련된 또 유체, 액체의 특징은 점도만 사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말랑한 정도 혹은 탄력 있는 정도,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은 또 우리가 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그런 이야기를 오늘은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점도라든가 탄성이라든가 이러한 성질들, 이러한 것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올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올로지,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레올로지라고 하는 요 의미는요, 우리가 우리말로는 유변학,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변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는 유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물질의 흐름을 갖다가 이제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은 뭐냐면은 변형을 갖다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흐름, 즉 유동과 변형을 다루는 그러한 학문을 우리가 유변학, 영어로는 레올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활용하게 되는 고무라고 하는 것은 고무나무,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고무나무요. 라텍스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라텍스, 이제 거기서 얻어지는 진액을 라텍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라텍스라고 얘기하는 러버, 고무 또는 이제 플라스틱이라든가, 플라스틱을 이제 온도를 갖다 이제 높이게 되면은, 높은 온도에서는 플라스틱이 녹게 되죠. 녹은 상태의 그런 어떤 유동 특징이라든가 또는 변형이 되는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 또 우리 음식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물론 물처럼 이렇게 점성이 별로 없는 그러한 이제 물질도 있지만은, 또 뭐 예를 들어 케찹이라든가 또는 습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좀 걸쭉한 그런 이제 액체 상태의 물질들도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아주 미세한 고체 입자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 콜로이드성 그런 이제 물질인 것이죠. 이런 거라든가 또 기타 뭐 흙탕물을 포함한 콜로이드용액, 이러한 것들의 유동, 즉 흐름이라든가 또 그러한 과정에서의 어떤 변형,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유변학 또는 레올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유동과 또 변형을 갖다 다루게 되는 이 레올로지적인 그런 이제 거동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 점성이라는 건 조금 뒤에 이제 우리가 같이 다루게 될 텐데요. 바로 점도를 갖다 이제 보통 얘기해요. 점도가 일정한 뭐 특별한 그런 조건에 의해서 변하지 않고 그리고 일정한 그런 이제
점성을 나타내는 그런 유체를 뉴턴 점성 유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이제 후크탄성. 후크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탄력을 가진 그런 이제 형태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요. 액체이면서도 탄력을 가진 고분자 액체 같은 경우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시죠. 또 우리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크림상에, 그쵸? 크림은 뭐 액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 반고체적인 또는 반액체적인 그런 거동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제 탄성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가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보통 대다수의 콜로이드성 물질에서는 이러한 점성뿐만이 아니라 탄성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함께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입자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먹게 되는 수프 같은 경우, 그렇죠? 수프는 뭐 고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아주 미세한 고체 입자들, 즉 콜로이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콜로이드성 물질에서는 점성뿐만이 아니라 탄성도 두루두루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점성으로만 표시가 되는 뉴턴 유체와 같이 이런 거, 또 그리고 순수하게 고무처럼 탄성으로만 표현이 되는 흐름의 특성이 없이 이러한 중간적인 그런 거동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점성의 특징과 탄성의 특징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점탄성 물질, 점성과 탄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점탄성 물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로 표현할 때는 viscoelastic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살펴봤는데 콜로이드 입자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이 콜로이드계가 이제 점성과 탄성의 그런 특성을 갖다 두루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점성과 탄성을 두루 나타내는 그러한 거동을 다루게 되는 레올러지, 즉 유변학적인 그런 이제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인자들, 그러한 요소들은 무엇일까? 콜로이드계에 있어서의 유변학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은 첫 번째가 dispersion medium이에요. 즉 분산매입니다. 용매처럼 흡착매처럼 분산매예요. 즉 콜로이드 입자가 막 이렇게 담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액체 상태 그런 이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즉 연속상을 갖다 이루고 있는 콜로이드 입자들은 막 거기에 이제 분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떨어져서.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분산상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dispersion medium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상을 이루고 있는 콜로이드 입자들이 담겨져 있는, 담을 수 있는, 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액체 상태의 물질인데요. 요런 분산매의 점도, 뭐 이를테면 이제 흙탕물이다. 그렇다면 뭐예요? 분산 입자들은 흙이 되는 거고, 미세한 흙이 되는 거고, 물이라는 것이 바로 분산매가 되는 거죠. 흙이라고 하는 분산 입자들을, 즉 콜로이드 입자들을 갖다가 품고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이니까는 이 물이 분산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분산매의 점도, 분산매의 점도가 걸쭉하냐, 여처럼 굉장히 그 점성이 크냐, 아니면 물처럼 점성이 거의 없냐, 뭐 이러한 것처럼 그렇게 분산매의 점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 분산매 속에, 즉 콜로이드 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입자의 수예요. 입자의 수가 많을 때는 더 걸쭉해질 테고, 입자의 수가 적을 때는 덜 걸쭉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유변학적인 특성, 레올러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라든가 모양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콜로이드계가 나타내는 유변학적 특성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이 콜로이드 입자들, 이 입자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들.
예, 우리 앞에서도 잠깐 또 이제 배운 바가 있지만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집합하려고 하는, 뭉치려고 하는, 또는 어떤 경우에는 전기적인 특성에서 서로 반발하려고 하는, 즉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그러한 이제 상호작용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콜로이드계를 포함하는 그 계에서의 유변학적인 특성, 레올로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유변학적인 특성을 갖다가 이제 다루게 되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러한 특성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점성의 점성. 예. 즉 끈적끈적한 정도. 이게 이제 한자로 써놓으니까는 끈적끈적한 정도라고 이제 표현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뭐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하고 그냥 물하고 물엿하고 점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점성의 차이는 결국은 흐름의 차이, 그렇죠? 위에서 이렇게 물을 갖다 흘렸을 때 또는 물엿을 흘렸을 때 흐름의 차이가, 예, 물의 경우는 점성이 적기 때문에 빨리 떨어질 테고, 그렇죠? 빠른 속도를 갖다 가질 테고, 물엿의 경우에는 점성이 높기 때문에 천천히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유동 특성, 또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변형 특성,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지표라고 그럴까, 요소가 점성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점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점성은 뉴턴 점성과 비뉴턴 점성,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가장 단순한 뉴턴 점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위 입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던, 적게 포함하고 있던, 또는 점성을 가지고 있고 탄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예, 유체가 흐르는 그런 이제 유동 양식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선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단면적이 A라고 하는 판이에요. 요 위에 단면적이 A라고 하는 판을 갖다가 놨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똑같이 단면적이 A라고 하는 판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판이 이렇게 돼 있는 판이 옆으로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면적이, 예, 면적이 이렇게 돼 있는 면적이 있겠죠. 그것을 A라고 합시다. A 제곱센티미터의 판을 이제 두 장이 위쪽과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X라고 하는 거리만큼, 저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X라고 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뭘로 채워져 있냐면은 유체, 액체.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한다면 액체. 물론 유체는 흐를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액체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기체도 유체라고 포함을 합니다. 표현을 하는데요. 유체, 즉 이제 액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액체가 여기에 이제 그 사이를 갖다 메우고 있어요. 또는 뭐 조금씩 흘러도 뭐 관계가 없고 그렇게 액체가 채워져 있는데요. 이러한데 밑에 있는 판은 가만 놔뒀는데 위에 있는 판을 여러분이 이렇게 쭉 잡아당겨.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F라고 하는 힘을 갖다 가해서 쑥 잡아당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잡아당기는데 우리가 속도, 저기 표현되어 있는 U라고 하는 속도로 쑥 잡아당겼어요. 이렇게 쑥 잡아당기면 밑에는 판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러면 위에는 판에 바로 붙어 있는 액체는 거의 같은 속도로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판에서 조금 떨어진 거는 조금 덜 따라오고, 그 다음에 멀리 갈수록 거의 위에 있는 판에 크게 영향을 안 받고 밑에 있는 판에 거의 붙어 있는 액체는, 그쵸? 위에 거는 조금씩 빠른 속도로 따라가겠지만 맨 밑에 판에 붙어 있는 유체라고 하는 것, 액체는 거의 따라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속도의 분포가 따라가는, 즉 잡아다녔을 때 따라가는 속도의 분포가 이렇게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이렇게 쭉 거리에 따라서, 그쵸? 저 윗판으로부터 멀어진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분포를 갖다가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이제 화살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속도의 크기를 갖다가. 예. 이렇게
두 장의 판에 끼어 있는 유체의 각 층에 있어서 흐르는 속도를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어떠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거냐면은 이 흐르는 유체가 흐르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저 판에서 밑에 판 이 사이에 거리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즉 거리에 따른 속도의 변화. 즉 거리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은 u 나누기 x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거리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이 일정한 경우에는 즉 x분의 u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경우에는 바로 뭐예요? 함수로서 이렇게 1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정하지 않아. 즉 거리에 따라서 이 속도라는 것이 일정한 그런 어떤 이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돼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돼 있다라든가 그렇다면 조금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x분의 u가 일정하다면 이렇게 그 기울기가 일정한 형태로 나타날 거야. 그렇죠? x분의 u라고 하는 그렇죠? 그 기울기가 일정하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 x분의 u라고 하는 변화율 요것은 뭐에 비례를 하겠어요? 요것을 f라고 하는 것을 세게 잡아당기면 u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세게 잡아당기면 그렇죠? 세게 잡아당기면 크게 천천히 잡아당기면 천천히 기울기가 달라지겠죠. 즉 그 식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 저 왼쪽에 있는 식이에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인 A분의 F 즉 F over A라고 그러죠. 영어로 표현할 때는 F over A는 U over X X분의 U라고 표현하는 거리에 따른 속도의 변화에 뭐라고요? 비례를 하겠죠. 그쵸? 비례를 하면 비례상수를 갖다 이제 써야 될 텐데 그 비례상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점도인 이타로 쓴 거예요. 저렇게. 이것은 점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 식을 왼쪽에 있는 요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타라고 하는 것은 점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나누기 이 두 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분의 속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여기서 F 나누기 A라고 하는 F over A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단 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에 따른 속도의 변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전단 속도 또는 전단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자, 요런 것을 갖다가 염두에 여러분들이 두시고요. 그리고, 이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인 F 나누기 A를 전단 응력. 그래서 영어로는 shear stres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U over X. 즉, 이 판의 거리에 따른 속도의 변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단 속도, shear rate라고 합니다. 근데 요 전단 응력인 A분의 F하고 전단 속도인 X분의 U, 요것의 상호 관계가 선형적. 아까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선형적인 경우. 이런 경우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뉴턴 유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뉴턴 플루이드 또는 뉴터니안 플루이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요 두 개의 관계가 선형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했고 요 두 개의 관계가 1차 함수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 비례상수인 이것이 뭐였었냐면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타라고 하는 것이었었죠. 그렇죠? 요 이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요 이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점도인데요.
점성계수라고 표현합니다. 엄밀하게는. 예, 이 점성계수인 점도의 단위는 예, 앞에서 나타난 요 식을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을 정리를 하면 이것을 그대로 힘의 단위는 다인이고, 그쵸? 그 다음에 면적은 제곱센티미터, 그쵸? 그 다음에 속도는 뭐예요? 속도는 x 나누기 t, t분의 x죠. 그 다음에 x는 거리니까 이건 센티미터,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인, 힘 곱하기 세컨드, t죠, 그쵸? 네, 세컨드 나누기 단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하면, 다 정리를 하면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요 점도의 단위, 점성계수의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포아제. 이건 아마 이제 불어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포아제. 혹은 그냥 우리가 영어식으로 편하게 읽으면 poise.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근데 실온에서 물같이, 물과 같은 그런 용액의 경우에는 실온에서 점도가 약 1cm poise. 그래서 CP 이렇게 씁니다. 센티라는 건 100분의 1이죠. 그렇죠? 0.01 poise. 예, 이렇게 포아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분산계, 유동계, 즉 콜로이드 입자를 포함하는 그러한 이제 콜로이드계, 예, 콜로이드계의 유동의 경우에 저렇게 거동하는 점도가 일정한 값을 갖다 가지고, 그리고 전단 응력과 또 전단 속도의 관계가 이렇게 일차함수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이러한 뉴턴 유체는 사실 드물고요. 저러한 거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어서 전단 응력과 전단 속도의 관계가 일차함수가 아니라 지수함수라든가, 또는 어떠한 아무것도 없는데도 상수값을 갖다 보이는 그런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차함수의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그런 이제 유체를 갖다가 그런 거동을 하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빙엄 플로우, 그리고 그러한 거동을 하는 유체를 빙엄 플루이드, 빙엄 유체. 그 다음에 플라스틱 플로우, 이것은 이제 소성 유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의소성 유동이라고 하는 슈도 플라스틱 플로우의 거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다일레이턴트 유동의 거동을 보이거나, 또는 오스왈드 플로우의 그런 여러 가지 유동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전단 속도, 즉 뭐예요? 조금 아까 얘기하는 U over X, U 나누기 X의 형태로 Y축에 가 있고, 그 다음에 X축은 뭐예요? 전단 응력이에요. 즉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단 응력, 잡아다니는, 그쵸? 단위 면적당 힘을 갖다 가해가지고 잡아다닐 때 그때 그 관계가 저렇게 나타난다 해서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을 뉴턴, 즉 원점을 지나면서 직선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단 응력을 가했을 때 전단 속도가 저렇게 일차함수처럼 나타난 직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뉴턴 유동. 2번으로 나타나는 직선은 직선인데 응력을 갖다가 가하지 않았을 때는 제로지만 조금만 가해도 굉장히 큰 값을. 예. 또 전단 응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전단 속도가 이제 붙게 되는 이러한 경우를 갖다가 2번처럼 빙엄 유동, 3번의 경우가 소성, 4번의 경우가 4번은 이제 원점을 지나긴 하지만요, 의소성, 5번의 경우가 다일레이턴트 유동, 6번의 경우가 오스왈드 유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단 응력과 전단 속도의 관계를 다루는 레올로지에 있어서 대부분의 책들, 거기에서 다루는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X축이 velocity를 표현하는 전단 속도로 나타내고요, Y축이 shear stress라고 하는 전단 응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저 식을
이렇게 표현한다? 대부분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쟤를 여러분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있었던 걸 어떻게 해요? 요렇게 뒤집어서 올려야 되겠죠. 그쵸? 전단 속도가 이쪽으로 X축으로 오고 전단 응력이 저쪽으로 와야 되니까 요렇게 뒤집어서 요렇게. 그쵸? 이렇게 틀어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쟤를 요러한 추구의 형태로 바꿨어요. 딱 바꾸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모양이 같아졌죠. 그쵸? Y축이 전단 응력, X축이 전단 속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대로 썼습니다. 1번의 경우가 뉴턴 운동, 운동을 하는 뉴턴 유동. 2번의 경우가 빙업 유동. 그쵸? 3번이 소성, 4번이 의소성.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그대로 표현이 됐어요. 여기도. 그쵸? 1번인 A가 뉴턴 유체. 그쵸? 예. 그 다음에, 2번인 2번이 여기서 이제 B죠. 빙업 플라스틱. 빙업 유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번이 뭐예요? 3번, C번이 3번이 아니라 4번. 4번의 의소성. 슈도 플라스틱. 그쵸?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이 5번에 해당이 되는 다일레이턴트 유동.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저런 게 있구나. 전단 속도하고 전단 응력의 관계를 갖다 나타낼 때, 그럴 때 이게 일차함수처럼, 이렇게 직선의 관계를 갖다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구나. 그런데 직선의 형태를 갖다가 전단 속도와 전단 응력의 관계가 직선의 관계, 1차 함수적인 관계를 갖다 갖는 것을 뉴턴 유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점을 지나면서 1차 함수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뉴턴 유체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유형들 다, 즉 A 이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A를 빼는 나머지는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뉴턴 유체가 이거고 나머지는 뉴턴 유체처럼 안 생겼으면 다 비뉴턴 유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Non-Newtonian flui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단 응력과 또 전단 속도의 관계를 갖다 이제 살펴봤는데요. 전단 응력이 시간에 관계없이 거동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두 가지 유형, 크게 두 가지 유형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이해도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첫 번째가 틱소트로픽, 요변성이라고 해요. 요상하게 변형을 갖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변성 액체. 요거는 지속적인 전단력이 가해지는 상태에서 곡선이 파괴가 되는, 즉 전단 임의의 전단 속도에서 전단 응력이 감소가 되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 나타내는데요. 이걸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겉보기 점도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그런 형태다.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형태예요. 겉보기 점도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거. 가냥 놔뒀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점점 묽어지는 그런 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요구르트 같은 경우, 그쵸? 요구르트가 처음에는 좀 걸쭉한 듯한데 좀 시간이 지나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요구르트라든가. 또 피넛 버터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형태를 갖다 보이게 되고요. 잔탄검 용액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게 돼요. 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또 페인트류 중에도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희석액을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또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페인트 중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레오펙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레오펙틱 물질이에요.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전단 응력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쉽게 표현하면은 겉보기 점도가 끈적끈적한 정도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시노바이얼 플루이드. 이건 뭐냐면은 우리 관절액.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운동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점점 굳는다 그러잖아요, 관절이. 또는 프린터 잉크 같은 경우. 프린터 잉크 같은 경우 안 쓰면 점점 굳죠.
또 집섬 페이스트. 집섬이 뭐예요? 석고잖아요, 석고. 석고 개놓고 안 쓰면 어떻게 돼? 점점 굳어요. 그쵸? 시간에 따라서 점도가 점점 증가하는. 우리 그리고 본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본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거기에 휘발성인 물질이 자꾸 날아가니까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전달 능력이 시간에 관계없이 고동하는 이제 그러한 유형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달 능력과 관련된 이제 이러한 이야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갖다 가장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차적으로 우선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점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점도를 측정하는 그런 이제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소개드렸었던 게 있었죠. 모세관에 어떠한 물질을 갖다가 흘려서 빨리 빠져나가느냐, 천천히 빠져나가느냐. 바로 그것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액체가 가지고 있는 점도에 따라서, 점성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가 모세관 흐름법을 이용한 점도 측정이에요. 이러한 모양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이제 개발을 했냐면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가 이제 연구자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이름이 오스왈드 점도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A선까지 액체를 쭉 올렸다가 쭉 내려서 B선까지 액체가 빠져나가는 그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위에까지 쭉 액체를 올리게 되는 거는 처음에 C에다 액체를 담아가지고 쭉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그러다 가만히 탁 놓으면은 A에서부터 B까지 탁 끝나는 시간. 이 시간 동안에 뭐예요? B에서 C 사이에 있는 저 모세관을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작은 관을. 그런데 왜 저렇게 만들었느냐? 예, 우리가 쉽게 구분을 하려고. 점도가 적은 녀석은 씩 빠져나갈 테고 점도가 큰 녀석은 모세관이니까 천천히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모세관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우리가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빨리 빠져나가서 그래서 모세관을 작게 하는 거죠. 이제 모세관 흐름법을 이용한 방법으로 점도 측정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모세관 속의 흐름을 이용한 거고요. 두 액체의 상대적 점도가 간단히 이러한 이제 모세관 점도계를 갖다가 통해서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B하고 C 사이에 있는 저 모세관을 갖다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갖다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쭉 빨아 올려서 A 이상까지 빨아 올렸다가 흡입해서 쭉 올려놨다가 그 다음에 A를 막 지날 때부터 시작해서 B가 빠져나갈 때 이때까지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함으로써 거꾸로 점도를 구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에요. 이러한 모세관 흐름법을 이용한 그런 이제 점도계로는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 모세관을 포함하는 그러한 이제 점도계, 유리로 만든 점도계고요.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실험을 갖다가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회전법이에요. 특히 비뉴턴 유체의 흐름 상태 연구에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가운데가 저게 뭐냐면 원통이에요. 원뿔형 원통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비커라고 얘기합시다. 비커 안에다가 액체를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워놨을 때 저 원통을 돌릴 때 들어가는 힘하고 물엿을 채워놨을 때 원통을 돌리는 힘하고 어떤 게 더 많이 힘이 들어갈까요? 점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뻑뻑하게 잘 안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물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별로 없으니까는 잘 돌아갈 거고 요렇게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A형과 같은 저러한 유형의 점도계도 있고요. 또 요거는 그릇이 납작하고 얇고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에다가 그 안에다가 액체를 채우고 저렇게 콘 모양의 깔때기 모양의 넓적한 팽이죠. 어떻게 생기면 그 팽이를 돌리는데 팽이가 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때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지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함으로써 점도를 측정하는 동심 원통형 점도계 또 원뿔 평판형 점도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낙구 측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낙구 측정법은 뭐가 있어요? 그야말로 떨어질 구슬을 갖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저 액체가 들어있는 거기에다가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물 같은 데는 휙 하고서 떨어질 테고, 그쵸? 예, 점도가 낮으니까. 그런데 물력 같은 경우에는 점도가 높으니까 그 구슬이 쉬 천천히 시간이 걸려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정 거리를 요 구슬이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점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점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뉴턴 유체가 아니라 비뉴턴 유체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시간이 꽤 지나서 1교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